결국 현대차는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언제 망할까요? 당장 현대 주식을 팔아야 하나? 물론 현대는 양재동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아예 이참에 자동차 기업에서 현대 부동산으로 탈바꿈을? 경기도 수지에 자그마한 공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캠핑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지난 토요일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부산 장례식에 갔다 와서 토요일 오후에 친구 서울집에서 만나 수지에 갔습니다. 친구는 자동차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전기차가 화두로 떠오르며 회사 내에서 새로운 IT 조직을 신설했고 사무실도 본사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전기차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대 토요타와 같은 미들클래스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벤츠, 포르쉐 등 하이클래스 브랜드도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지로 가는 길에 도로에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교통체증에 종종 발이 묶이며 친구와 자동차 회사의 레거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레거시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란 뜻인데 IT 업계에서는 이미 깔린 기존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최근에 윈도우 11이 출시됐는데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기존의 윈도우 10이 레거시라고 볼 수 있는데 10과 11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레거시 문제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윈도우 7을 사용하는 분이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 윈도우 7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11에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거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핀란드 핸드폰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한때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거의 50% 점유율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1년에 군대를 마치자마자 바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산 생애 최초의 휴대폰이 바로 노키아 폰이었습니다. 1년 후 런던을 떠날 즈음에 삼성이 막대 형태의 노키아 폰과 차별화된 폴더블 폰, 클램쉘이라고도 하죠.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런던 거리 곳곳과 TV에서 그 핸드폰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이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던 게 떠오르네요. 핸드폰 하면 노키아 하면 핸드폰일 정도로 핸드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노키아. 하지만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더니 이 노키아 핸드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노키아는 피처폰의 절대 강자였는데 피처폰이라는 레거시가 발목을 잡아서 스마트폰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거죠. 반면 애플은 기존의 핸드폰을 전혀 만들지 않았어요. 레거시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피처폰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폰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예로 들면 A는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B는 건물이 없어요. 둘 다 20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싶으면 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A는 이미 10층을 지었으니까 10층을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는 기존 10층에 추가로 10층을 더 올려야 하는데 입주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공사기간 몇 개월 동안 나가라고 해야 하고 원래는 10층으로 설계된 빌딩이니 10층이 추가로 올라갈 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하지만 B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처음부터 20층짜리 건물을 만들면 되니 A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건설하겠죠. 심지어 A가 기존 10층을 다 부수고 공터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건물을 부수고 남는 자재 치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벤츠, BMW,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한국의 현대까지 웬만한 자동차 기업을 다 합쳐도 한 개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레거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자동차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요즘 트위터를 인수한다 만다로 시끄러운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데 시총이 1조 달러, 1천조 이상입니다. 테슬라는 가솔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본다면 사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가솔린 자동차 기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죠. 하지만 벤츠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만든 가솔린 자동차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레거시가 유산인데 전설과 유산, 뭔가 통하네요. 그런데 이 가솔린 자동차 레거시가 벤츠의 전기차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벤츠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메인 비즈니스는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생산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이를 전기차 생산 설비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겠죠. 가솔린 자동차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이 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으니 급격한 변화에는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안 되면 정리해고를 해야 하고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재교육까지 해야 하고 이런 코스트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자동차 기업이 임직원들과 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100%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랬다고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기존 레거시인 가솔린 자동차 부문에서 나온다는 거죠.
가솔린 자동차 부문이 캐시카우이고 전기차 부문은 돈 먹는 하마죠. 임직원을 설득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100% 전기차만 생산한다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데 다행히 투자도 받고 해서 자금도 마련했어요. 이제 100% 전기차로 가자고 선포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이미 깔린 현대차가 수백만 대, 전 세계에는 수천만 대가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해도 이미 생산된 수천만 대의 가솔린 현대차는 유지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부품도 계속 생산해야 하고 서비스 부문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레거시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하는 올드 하드웨어에서 뉴 하드웨어로 전환이라면 가솔린이든 전기차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니까 레거시 문제가 좀 덜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 일요일이라서. 그치? 토요일인가? 여전히 차가 막히고 있네요. 핸들에 손을 얹고 교통체증으로 답답해하는 친구가 사실 전기차는 전기차 하드웨어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운전하는 개인들이 전체 교통 흐름을 결정하잖아요. 모두가 다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잘 막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전체 교통 흐름을 개별 사람들이 아닌 전체 시스템이 운영을 하겠죠. 그럼 지금보다는 교통 흐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차도 덜 막히고 사고도 덜 나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자율주행은 축복일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I hate driving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심지어는 운전자 옆에 앉아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제게도 전달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수석 뒤에 앉는 걸 제일 선호하죠. 돈 많이 벌어서 기사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빨리 개발될 것 같네요. 예전 피처폰은 키보드로 조작하고 터치도 되지 않았대. 얼마나 불편했을까. 불과 20년 전에는 최첨단이었던 피처폰이 이제는 고대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후에 아이들이 엄마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했대. 얼마나 불편했을까. 차도 막히고 사고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지나친 과장일까요?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 처음 가는 곳을 가려면 운전 전에 일단 지도로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했고 심지어는 A에서 B로 갈 때는 26번 국도를 탄다고 종이에 적어서 이걸 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내비를 쓰고 있잖아요. 내비 없이 운전하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점점 9세대의 유물이 되고 있는 가솔린 차도 예전에는 사실 신기술이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약 140년 전에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아닌 마차를 타고 다녔죠. 이후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매일 어떻게 마차를 타고 다녔을까? 말이 아프면 나가지도 못하고 말똥도 치워야 하고. 가솔린 자동차의 등장은 말이라는 생물에서 자동차라는 기계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전기차가 단순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라 기계에서 전자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말에서 자동차 전환 이상의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손이 역사상 최초로 말의 고삐와 자동차 핸들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니까요. 현대 자동차 산업은 기계 산업에서 전자산업, 하드웨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IT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드 하드웨어에서 뉴 하드웨어로의 전환이라면 기존 가솔린 자동차 레거시가 큰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산업 간의 파괴적인 혁신이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가 심하게 발목을 잡고 있네요. 기존 레거시를 안고 가느라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어가는 대다수의 자동차 업계를 뒤로하고 애초부터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업으로 시작한 테슬라는 온몸을 짓누르는 레거시가 없기에 깃털처럼 가볍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슬라의 우위를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메이저 자동차 기업의 주가를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자동차 산업 시총 2위 토요타 아래로 폭스바겐, BYD, 벤츠, 포드 순인데 이들 기업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 시총에 못 미칩니다. 한국 도로에는 테슬라가 잘 안 보여서 자동차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감지하기가 힘든데 적어도 주가는 그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빠른지 말해주고 있네요. 설상 가상으로 애플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아니 아이폰처럼 자동차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봐야겠죠. 구글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 일부 자동차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스마트폰 산업이 애플 대 구글과 제조업체 연합과 같은 형태로 재편된 걸 보면 자동차 산업에서 그들은 단순한 제조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가솔린 자동차 설비와 인력, 기술까지 다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깔린 수천만 대 가솔린 자동차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럼 현재 가솔린 자동차 기업은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물건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고 이 중 상당수가 아이폰일 정도로 이제 아이폰은 매일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우리의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아이폰 개발은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하네요. 개발자들도 자기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인터뷰를 받고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쓴 다음에야 아이폰 개발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애플 본사가 아닌 별도 건물에서 극비리의 아이폰을 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애플 임직원들조차도 아이폰이 개발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으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그때까지 핸드폰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애플이 돌연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직원들에게 발표하면 아마 사내 반발이 엄청났겠죠. 기존 임직원들의 반발, 즉 레거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독재자 이미지인 스티브 잡스조차도 아이폰 프로젝트는 별도의 건물에서 극비리에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그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퍼플로 불립니다. 이처럼 현대차도 기존 조직과는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회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현대도 기아도 아닌 미래 전기차를 세우는 거죠. 임직원도 기존 현대 기아가 아닌 테슬라, 애플, 삼성 등에서 온 100% 외부 인력으로 구성하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만 발표해도 기존 조직의 반발이 엄청날 것 같네요. 100% 전기차 기업을 인수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시총을 확인해보니 루시드 모터스 시총이 현대자동차 시총 45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인수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합병은 할 수 있으려나? 현대 루시드 모터로? 아니면 루시드 현대모터? 예전에 현대가 양재동 땅을 살 돈으로 그 당시 전기차 기업을 인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테슬라가 2018년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데 그때 전기차의 미래를 봤다면 테슬라를 헐값에 매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테슬라 주식을 사지도 못한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물론 현대는 양재동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아예 이참에 자동차 기업에서 현대 부동산으로 탈바꿈을? 자체 개발이든 인수합병이든 만만치 않은 싸움이네요. 문득 예전에 마차 회사가 자동차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서 자동차 회사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벤츠는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창업했고 BMW는 항공기 회사였네요. 일본 자동차 기업은 어떨까요? 토요타는 토요타 자동 방직기 제작소에서 설립했고 혼다는 자동차 수리소에서 시작했고 이처럼 엔진과 기계 관련 전문가가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미국 기업도 마차 기업과는 상관이 없고 현대는 쌀가게로 시작했는데 이후 마차는 만들지 않았나 살펴보니 현대 자동차의 모체가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네요. 마차 기업에서 자동차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경우가 없네요. 제가 모든 자동차 회사를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은 마차라는 레거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수많은 마차 기업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부 마차 기업은 가솔린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을 텐데 그들도 결국 마차라는 레거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 망한 건가요?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로 유명한 컨티넨탈은 마차와 자전거 바퀴 제조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되었네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살아남은 기업이 있다는 게 하나의 희망은 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컨티넨탈은 자동차 회사는 아니죠.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현대는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 언제 망할까요? 당장 현대 주식을 팔아야 하나? 해와 달, 음과 양, 그리고 동전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기회도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라는 거대한 위기가 현대차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캠핑장에 초대해준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친구와 대화하면서 영감을 얻어 이번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네요. 오 뭐야 저거? 아, 이거 다 무너졌네, 이것도. 이걸 놔둘까 했었는데. 진짜 이거 네가 혼자 다 만들었어? 우와. 그래서 여기 뭐 난로 있고 장작이랑. 잠깐 이거 난로. 네. 실제로 그럼 불을 때운 흔적이 있네. 네. 나 낮에 평일날 오려고 여기서 네. 자고 인터넷이 안 되지. 돼요. 인터넷이? 연결해놨어. 진짜? 네. 아 이게 벌써 이렇게 하면 된 거야? 그냥 끝나야지 뭐. 응. 불 이제 대충 올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제가 붙지 뭐. 그리고 이제 환기를 좀. 아 환기 시설을 또 만들었네. 여기서 요거. 이건 그럼 다 태양열로 지금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연기 빨아먹거든요, 일로. 아 이게 이렇게 연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좀 이제 빨아드니까 이제 연기가 밖으로 안 터지잖아요, 이제. 네, 아 그러네. 빨아드니까. 이제 연기가 없다. 네. 그 되게
되게 연결에 대해서 되게 갈망이 있잖아. 지금도 그쵸. 있고, 그지? 맞아요. 그게 약간 복합적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임팩트가 뭔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이자 욕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국 사람이 뭔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인지? 현실에 뭐가 대한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루고 싶은 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섭이 돼야 되고 포괄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이룬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근데 음. 그러니까 좀 쪼개서 생각해보면 기계만 만들어 예를 들어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기계를 만든 걸로 나는 이미 충만해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솔직히 욕심이 더 많고 야망이 있는 거네. 그런 그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좋아. 그냥 야망이자 욕심인 거지 않을까 예. 제가 뭐 좋게 말하면 그릇이 크네. 뭐 좋게 말하면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기보다도 형이랑 말하는 게 좀 무슨 정리가 되는 것 얘기하겠다. 같은데 맞아. 결핍에서 나오는 어떤 그걸 채우고자 하는 욕구라기보다도 원래가 좋게 말하면 그릇이 큰 거고 뭐 그냥 야망이 큰 거예요 거대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눈이 좀 살아났는데 갑자기 아까 흐리멍텅하다가 이제 모피어스가 너 매트리스 알지? 예. 잡혀갔잖아.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같은데